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새 설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2026년을 우리가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2026년을 본격적으로 맞이하면서 저희가 또 작년 2025년 한 해를 정리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평론가 황선욱 씨 자리에 모셨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1년 만에 이렇게 그러게 말이죠. 찾아뵙겠네요. 벌써 그렇게 됐나요? 시간이 너무 빠르고요. 뭐 이제는 1년 정도의 기간 너무 짧게 느껴져가지고 이게 뭐 옛날 같으면 1년이면 무조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요즘은 정말 제 삶 챙기기도 너무 바쁜 것 같습니다. 그러게 먹고 살게 이렇게 바쁜가? 경기도 안 좋고 말이죠. 자, 좀 좋아지는 26년에는 조금 더 신나는 일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해보면서 작년 한 해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작년 한 해를 정리하면서 뭔가 좀 키워드, 작년 한 해를 이렇게 요약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키워드가 있을 것 같은데 일본 음악계, 한국에서의 일본 음악계 키워드죠. 아무래도 이제 몇 년 동안 한국에서 굉장히 일본 음악이 많이 이전에 비해서 맞아요. 떠올랐고 달라졌어요. 예. 듣는 사람도 많아지고 이걸 향유하는 지금 좀 넓어진 공연도 느낌이 있어서 많아지고.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 그거를 같이 아울러가지고 제가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본 음악에 대한 키워드 5가지 다섯 개. 사건을 이건 어디까지나 한국 사람으로서의 시간인 거죠. 한국에서의 네. 최근의 그런 경향이 어떤가 이런 것들 좀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 처음 시작해볼까요? 네. 먼저 처음으로 말씀드릴 게 체인소맨 그리고 그 주자가였던 요네즈 켄시의 아이리스 아웃이 엄청났죠. 대히트했다는 네. 점. 그 주변에서 그 영화를 몇 번씩 봐가지고 아주 짜증나게 만든 사람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보면 김혜리 칼날도 엄청나게 흥행을 했고, 김혜리 칼날. 그런데 특히 이제 체인소맨은 주제가까지 음반 히트하면서 작년에 이제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록이 이 맛에 나이트 댄서가 멜로 차트 17위까지 올라간 게 최고였는데 이 노래가 경신했습니다. 12위까지. 12위까지. 네. 일본 노래로서 12위면 굉장한 거잖아요. 탑 100에 12 이건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일반 우리나라 아이돌도 올라가기 힘든 정도로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할 만한 점은 한국 유튜브 뮤직의 주간 차트 1위. 오. 한국과 1위. 다 한국이죠. 포함해서. 네, 그렇죠. 대단합니다.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소수만 듣는다고 할 수가 없는 게 물론 이제 유튜브 뮤직은 10대 위주긴 하지만 그 그렇죠. 정도로 이제 팝이력이 영향력이 생겼다 일본 음악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일본 음악은 어쨌든 그 애니메이션과 같이 가는 시너지가 크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중들도 넷플릭스를 통해서 이런저런 애니메이션에 굉장히 익숙해졌구나. 어떻게 보면 되게 보편적인 하나의 취미생활이 됐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하셨듯이 내한 공연이 너무 많아요. 작년에 뭐 거의 매주 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대형 스타를 넘어서 이제 서브컬처, 뭐 보카로피라던가 플로이드 프로듀서라던가 아이돌이라던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래도 소규모로 매니아들을 가지고 있는 솔로 아티스트라던가 그쪽 그 덕질의 세계도 참 그렇죠. 네. 깊은가 봐요. 네, 그래서 인디 밴드라던가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뭐 몇천석 이런 뭔가 좀 담보되는 대형 스타들이 위주로 왔다면 작년에는 뭐 몇백석 뭐 원도로크 홀이라던가 무신사 게러지라던가 맞아요. 이런 데서 천석 이하의 소규모 공연도. 소규모 공연도 예. 많은 아티스트들이 찾아오면서 다양성 측면에서 일본 음악 팬들이 굉장히 신나는 한 해가 아니었나. 근데 반면에 또 이렇게 무분별하게 많이 오다 보니까 일부 성적이 좀 안 좋은 팀들도 좀 생기고 너무 많이 와서? 네. 너무 많이 온 데다가 뭔가 타깃층도 오, 조금 애매한데 네. 이제 오는 그 흐름에 맞춰서 이제 무리하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팀들은 상대적 성적이 좀 안 좋은 안 좋다. 경우도 안 되는 아티스트들도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호시노겐 이미 왔다. 저희 그렇죠. 금요일에 갔다 왔고요. 다음 주에 마치다 세일. 마치다스 아, 이유가 다음 주군요. 다다음 주에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진행이 되고 이건 완전히 중요한 팬들의 놀이. 그래서 뭐 워너프라 특히 킹로 대형 스타들도 계속 공연이 잡혀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이런 흐름은 올해까지는 좀 지속될 것 같다. 그리고 작년과 같이 소규모 공연장에서에 대한 공연도 라이브도 활발히 진행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해가 좀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뭐 지금은 취향에 따라서 정말 제이팝 공연도 골라볼 수 있는 시대. 문제는 뭐다 지갑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제이팝 붐의 숨은 주역인 인스타그램 레거시. 아하.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막 평론지, 잡지, 뭐 옛날에 한뮤직 그런 뭐 게 이런 거 이제 많이 없어진 게 오래됐죠 사실. 저도 이제 긴 글 위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인스타, 릴스 이런 걸로 큐레이션 목적의 그런 컨텐츠를 통해서 활발하게 취재를 하고 콘텐츠를 공유하는 그런 좀 아쉽긴 하네요. 네. 종이 잡지가 아예 이제 그렇죠. 거의 없어지나요? 없죠. 저도 한국에서는 종이 잡지는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재즈 잡지 뭐 이런 건 클래식 잡지 이런 건 있는데
대중음악 잡지는 제가 알기로 옛날 오이 스트리트 이후로 거의 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저도 기억에 객석, 이제 클래식 잡지의 객석, 객석. 재즈 피플이라는 맞아요. 잡지가 있는데 그거 외에는 음악 잡지가 없는 것 거의 같아요. 없어요. 종이로 나오는 거 보기 힘들죠. 일본 아직도 막 악기마다 뭐 너무 잡지가 많던데 일본. 장르마다 네. 나오고. 근데 그런 건 좀 아쉽지만 어쨌든 이게 이 J-팝이라는 게 10대 후반, 높게는 20대 초 중반까지를 그렇죠. 거의 이제 집중적으로 타깃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이제 네. 인스타그램이 그리고 이제 일본 매체들도 이제 이걸 알아서 그런 쪽으로 많이 취재를 인터뷰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노출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뭐 인터뷰 계속해서 진지한 얘기만 쭉 하는 것보다 한 30초 1분 짤막짤막하게 이제 질문 답변 이런 식으로 릴스로 한 1분 내외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는 그런 방식이 지금에 있어서는 프로모션에 있어서 훨씬 효과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음악 정보를 소비하는 그런 형태 이런 게 저가 느끼기에는 이제 많이 바뀌었다. 나도 이제 유튜브를 해야 되나? 많이 들고 그런- 시작하시죠. 네, 반대로 우리들은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인스타그램에 우리가 좀 노출이 돼야 돼요. 아니 또 유튜브라도 이제 뭔가라도 시작하는 게 이제 필요한데 저도 이제 나중에는 결국에는 개인 플랫폼으로 승부를 해야 되지 개인 않나. 플랫폼. 네, 저만의 매체를 만들어야 되지 그렇죠, 않나. 그렇죠. 네, 지금 약간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주변 평론가분들도 자기 팟캐스트, 자기 채널 하시는 분들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이건 뭐 시대의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로 한국 일본의 음악 교류의 그런 활동 범위라든가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졌다. 예를 들어서 이제 후지카즈라고 이제 네,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번에 작년에 나왔던 새 앨범 프로듀서가 이오고. 네, 뉴진스 앨범 전체 프로듀싱했던 이오고. 그렇게 한국의 프로듀서, 일본의 가수가 만나서 앨범 전체를 하나를 만드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고 그게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떤 이벤트성이 아니고 이제 네. 진짜 협업이라. 허버의 후지카즈가 뉴진스 노래 듣고 너무 많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아. 자기가 좋다고 느낀 노래 크레딧에 무조건 이오고. 그래서 연락을 해서 제주도에 가서 같이 작업했다. 아하.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앨범이 정말 그 7, 80년대 이따가 말씀드리겠어요. 아메리칸 팝을 했을수록 정말 이거는 클래식이라고도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높은 재현도, 완성도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뭐 트와이스, 라이컨 같은 노래도 원어프로게 트와이스랑 오노프라그라니. 작곡하기도 하고 르세라핌, 카와이의 호시노기 네. 작곡을 해주기도 하고 아이릿의 아몬드 초콜릿은 그 세카오와 나카진 작곡으로 참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의 콜라보 현지에 진출할 때 이런 식으로 협업을 하는 경우도 많아졌고요. 경계가 점점 흐려지겠네요. 그렇죠. 한국 음악과 일본 음악. 그렇죠. 이제 그리고 최근 이제 MBN, 한일 과학자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작년에 뜨거웠죠. 그렇죠. 그러니까 DJ 번이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그 프로그램. 첫 해는 좋아했어요. 이게 남발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뭐 네. 길어지다는데 공중파가 아니긴 하지만 종편에서 콘돔 마사일 건. 그쵸. 그쵸. 나카시마 미카. 나카시마 미카. 이게 옛날 같으면 이거는 가창이 TV에 나온다? 있을 수 없는 정말 돌맞을 일 이런 정도인데 이제는 중장년층이 TV를 또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이제 옛날의 추억도 네, 맞아요. 불러일으키고 또 새로운 이번에 이제 노벨 브라이트라고 타케나카 유다이라는 굉장히 노래 실력 좋은 멤버가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한일 강원에 나와서 굉장히 또 주목받으면서 본인 솔로 앨범도 내고 솔로 공연도 하고 그래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체인지 스트릿 이런 이제 ENA에서 체인지 하고 스트릿, 있는 네. 한일 같이 이제 한국 가서 일본 가서 네. 버스킹을 하고 또 일본 가서 한국 가서 또 그래서 우연히 봤는데 재밌더라고. 코다쿠미도 나오고 이승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아 맞아. 코다쿠이다. 네, 소다쿠는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하는 게 굉장히 많아졌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경계가 좀 무너지고 같이 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언어에 대한 약간 지금 젊은 세대들은 거부감이 별로 없는 그냥 좋아하는구나. 맞아요. 오늘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 한국인이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처음으로 50%가 넘었대. 오, 50이 넘었어. 50이 넘었어. 대단하다. 50이 대단하네. 50이 넘었어. 저도 그 뉴스 봤어요. 처음이래. 예, 처음일 거야. 대한민국 사람 중에 절반 이상이 일본을 좋아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놀라운데요, 이건. 좀 노제팬이 1년 안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바뀔 수가 있네. 네.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다. 이런 것들 좀 느끼게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J-팝 페스티벌을 표방하고 2024년부터 진행된 원더리백 이게 완전히 정착을 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첫 회 보면서 이게 지속될 수 있을까? 왜냐면 3일 동안 일본 거의 80% 정도가 일본 아티스트로 구성된 3일짜리 이게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 또 공연장도 보이잖아요. 네, 킨텍스고 근데 작년에 재작년에 25,000명, 작년에 4만 명, 그리고 올해 올해죠. 2026년에는 더 크게.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킨텍스 7, 8, 9에서만 했었는데 작년에 7, 8, 9월 이렇게 진행됐고요. 올해는 7, 8, 9, 10까지 있습니다. 해마다 네, 늘어나요. 해마다 늘어나요.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원더리백 2026년
성황리에 잘 진행이 되지 아, 그럼 않을까. 그게 무슨 페스티벌 마냥 이렇게 스테이지를 찾아가서 보는 거구나. 네네네 그렇죠. 이제 두 스테이지로 팀들을 다 볼 수는 없구나. 네, 다 볼 수. 아. 근데 물론 이제 겹치진 않아요. 아, 그래서 겹치진 왔다 않고? 겹치진 않아서 어.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고, 저도 작년에 갔다 왔는데 작년에 이제 카나분 그리고 특히 범프 오브 치킨 헤드라이너로. 그래서 범프 오브 치킨이 거의 16년, 17년 만에 오는 그런 케이스였어가지고 저도 17년 전에 왔었군요. 왔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옛날 부산 로페스티벌 한번 왔었고 단독 공연도 했었고 이렇게 워낙 오래돼가지고 근데 본인들도 17, 18년 만에 이렇게 왔다. 이렇게 그냥 감개무량하더라고요. 일본 뮤지션들 은근슬쩍 종종 왔었어요. 그때면 그 17년 전이면 그 천체벌칙 나와서 한참 인기 있을 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왔었군요. 그런데 온 줄도 모르고 있고. 전혀 몰랐어요, 저는. 네. 그래서 저도 되게 추억에 젖어서 또 지금도 활동 활발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쵸. 듣고 이게 3일에 32만 9천 원. 근데 의외로 여기 가는 그 관객분들이 이 돈이 아깝다고 생각을 안 해요. 이제 굉장히 좀 합리적이다. 왜냐면 한꺼번에 이렇게 일본 아티스트들이 오는 경우가 흔치 않으니까. 그리고 10대 후반, 20대 초반 타깃으로 해서 이제 잘 영입하고 이제 3일에 32만 9천 원. 제 감독하고 제가 그 미국에서 파워트릭이라는 3일 공연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비하면 아주 저렴한 얼마였습니까? 그거는 조금 가격이 있습니다. 70만 뒤쪽 자리인데도 그래서 이 아티스트, 이 페스티벌 자체가 어떻게 보면 J-팝이 시절 붐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정착했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 되게 상징적인 그런 이벤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5개. 좋다고 봅니다. 네, 저도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이 듭니다. 짧게 그 키워드를 알아봤는데 말이죠.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네. 그래서 이제 키워드가 앨범과 2025년에 앨범과 2025년에 또 노래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노래들이 주목을 받았는지 다음 주 시간에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황사업 씨 모시고 2025년의 노래 Song of the Year를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제임스 씨. 아카!